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108배) 수행 29일째. 자기를 아끼고 남도 아끼는 삶.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날 이렇게 괴롭힐까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한다. 자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줄까요? 먼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기 것을,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학대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고 못살게 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남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출발점이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 성령기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냉정한 사랑. 사랑은 단계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성을 기울여서 보살펴 주었을 때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둘째, 사춘기의 아이들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입니다. 셋째, 성년이 되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 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식이 20살, 30살, 40살인데도 아들, 딸 문제로 고민하고 심지어는 손자, 손녀 문제로 걱정합니다.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본인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해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명문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감당하겠습니까? 자립해야 할 때 스스로 서게 하고 20살이 넘으면 무조건 집에서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강인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식이 20살 넘으면 자식 인생에 일절 간섭을 안 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남의 머슴살이를 시키면 부모를 복량하며 효자가 되고 논 팔아서 대학 공부를 시키면 불효자가 된다. 예전 아이들은 키울 때 키우기만 힘들었지
15살, 17살, 20살만 되면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어서 부모를 복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부모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키울 때 힘은 들지만 자식이 다 재산이 돼서 부모를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자식이 다 컸는데도 부모가 집착을 못 버리고 강아지처럼 키워서 부모가 자식을 평생을 먹여주고 돌봐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어머니, 할머니와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자식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왔는데 다시 공부하러 나간답니다. 뒷바라지하기도 힘들고 결혼은 언제 할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나이 든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결혼 문제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20살이 넘으면 성년입니다. 성년이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란 뜻입니다. 뭘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자식 일에 부모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가를 가든 혼자 살든 스님이 되든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유학을 가든 본인 인생이니 자식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도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됩니다. 자꾸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딱 끊어야 합니다. 자식이 엄마 저 무슨 일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아이고 네 인생 네가 살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도 지금 이렇게 헤매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어찌 간섭하겠냐? 공부 많이 한 네가 잘 알지 엄마는 모른다 그런 거. 이렇게 정을 딱 끊어버려야 해요. 아들이 나이가 40인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결혼을 못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이 문제 역시 자식이 어릴 때 부모가 나서서 연애할 기회를 막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이성도 사귀어보고 실패도 하고 가슴앓이도 해야 연애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이성교제를 막아버리니까 사람 사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이 들어서야 자꾸 사귀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식이 연애할 줄을 모르니까 결국 짝 맞춰 결혼시키는 것도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면 나중에도 자기가 알아서 결혼 상대를 맞춰오니까 부모는 허락만 해주면 됩니다. 부모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자식의 결혼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도 다 부모가 지은 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립할 시기에 부모가 자립을 막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라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움이 없고 원망만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라고 그리 했는데 결과가 기대하던 게 아니라서 억울하겠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탓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도록 결혼 안 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내보내면 됩니다. 엄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뒤치다꺼리 다 해주니까 아쉬운 게 없습니다. 성적인 문제 빼고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장가갈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쫓아내는 게 제일입니다. 쫓아낸 후에도 밥을 사 먹든지 이불 빨래를 못해서 지저분하든지 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눈도 조금 낮아집니다. 지금은 엄마가 다 해주고 특별히 아쉬운 게 없으니까 웬만한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자식들을 바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엄마가 세상 떠나면 금방 장가갑니다. 딸도 20살 넘으면 무조건 집에서 쫓아내는 게 제일입니다. 가능하면 돈은 안 주는 것이 좋고, 돈을 주더라도 최소한의 액수만, 그것도 빌려줘야 자립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유산은 주지 못하고 물질적 재산만 물려주는 탓에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말다 하면서 힘들어하기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 후로 카드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갚아주다가 화가 나서 안 갚아줬는데 취직도 안 되는 것 같고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살도록 놔둬야 하는데 자식이 좀 힘들어한다고 그런 회사 다닐 필요 없다, 그만두고 집으로 와라 하니까 부모에게 의지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 성인이 된 자식이 손을 벌리면 빌려주긴 하겠지만 공짜는 아니야, 매달 몇 %씩 갚을래 하고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든지 해서 자식을 어른으로 대해야 합니다. 엄마부터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어른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 해도 엄마가 먼저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해야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기고 간섭하려니까 힘들고 도와주려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간섭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을 딱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도와주려는 마음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카드빚 갚아준 것도 자식이 안쓰러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쓴 것이지 자식을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아파서 준 것이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식과 원수가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었으면서 너를 위해서 줬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안이 살만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엄마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돈을 대줄 수밖에 없으니 자식을 정말 잘 키우려면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금방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냉정하게 결단을 못 내립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천을 못 합니다. 부모가 가진 게 있으니까 자식은 자꾸 거기에 기대려 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못하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식에게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딱 끊는다 해도 자식이 죽는다 하면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딜레마입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었는데 엄마가 자꾸 신경을 쓰면 의지하게 되고 엄마가 앉아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자식들이 다 알아서 엄마를 먹여 살립니다. 집안이 망했을 때 남편만 믿고 우리 가족은 당신만 믿고 삽니다 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다 먹여 살립니다. 이때 남편에게 에이, 당신은 앉아 있어요. 제가 나가 돈 벌어 올게요. 이러면 남편이 평생 아내에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겠다고 정하면 굶을 각오를 해야 하고 굶을 각오가 없으면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 지원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대학 들어간 후에는
학자금을 벌든 안 벌든 지원을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다 알아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갑니다. 자식이 20살 넘으면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하지 말고 간섭도 안 해야 합니다. 걱정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자식에게 늘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묶어두려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20살이 된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나가서 산다고 하면 편한 집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을 해 라면서 못 나가게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부모가 자식을 평생 동안 지원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20살이 되면 정을 완전히 끊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대주지 말고 스스로 융자를 받게 하여 졸업하면 갚도록 해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고 직장에 다니면서 갚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년이 된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